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정상 외교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공법, 통상 문제 공격에 한미 FTA 재협상 등 과제로 남았죠.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또 과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반쪽의 성공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지지는 얻었고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겠다. 한미 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의 방미 기간 동안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 정상 간의 좋은 관계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방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사의를 표한 것을 비롯해 한미 동맹이 피로 맺어진 혈맹임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예. 또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 성명에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명시한 것, 또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도 성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간 것은 향후 양국 간에 해결해 가야 할 난제로 남게 됐습니다. 난제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만 켜지면 FTA 재협상을 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의 한미 정상회담 동안 통상, 특히 한미 FTA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과의 첫 공식 만찬을 마친 뒤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북한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적어서 이 통상 문제 논의에 전주곡을 울렸습니다. 이튿날 확대 정상회의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 FTA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공언했습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이 자동차 무역 장벽이라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이 하이라이트는 한미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의 공동 회견이었습니다. 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가 110억 불이 넘었다. 역시 자동차와 철강이 제일 문제다. 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공정한 환경이 필요하다 등의 조목조목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다 방위비 분담금에 공정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두고 발언 수위가 너무 세지 않았냐 하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이게 과연 의도된 발언일까, 돌발적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없는 내용을 이 공동 언론 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예. 이것은 다분히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지 기반은 과거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메카였던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로스 상무장관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한미 정상 공동회견에서도 이 자동차 무역 장벽, 또 철강 덤핑 문제 등을 꼭 집어서 말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자신의 지지층인 중산층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만약을 가져간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만약에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우선 이 문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에 명시되지 않은 합의 밖의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미 양측이 이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공동 성명에도 한미 FTA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또 한미 FTA가 양국의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 상무부 자체 자료에서도 분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한미 FTA 재협상과 개정은 사실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각 산업 부문 간의 양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 도출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또 이 한미 FTA 협정문의 이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는 규정돼 있지만요. 실제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 이 밖에 또 미국 내 절차도 재협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해서 이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내에서는요. 그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또 나아가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그 평가에서 합격점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접근법, 또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을 우려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무난하게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또한 양국 간 정상이 처음 만나 우위를 다졌다는 점, 또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통상 문제에서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그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은 갈등 요소로 꼽았습니다. 저희 특파원 기자 본인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연설하던 현장을 찾아서 또 다양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고요. 특히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에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통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왔다면서 좀 더 상대 정상인 이 문 대통령을 좀 배려했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비교적 첫 단추는 잘 꿰졌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제 향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현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국 간에는 북핵 해법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또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북핵 폐기가 그 출구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대화의 입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와 또 방위비 재협상 등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한미 간의 그 윈윈하는 절충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곧 독일에서 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한미 또 한미일 한중 정상 간의 회동이 이어질 텐데 특히 사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도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YTN 김희준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